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하다가 어제 수업을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의 세밀한 부분까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처리가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표 또는 재무 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알고 일을 하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를 모르고 할 때하고 달라집니다,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해 결과를 알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결과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먼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는 여러분들 어제 공부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는 거,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면 그건 회계상 거래다 이랬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미 감을 잡으셨어요. 네, 어제 분계 연습도 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건 수익 발생이요, 이건 뭐 급여 같은 걸 하면서 비용 발생입니다. 네, 수수료 수익하면서 뭐 이거 수익 발생입니다. 네,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건 자본금, 자본 증가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제도 상당히 수익과 비용도 조금 했고 자산, 부채, 자본까지 다 한두 개씩은 이렇게 짚어봤어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거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것이면 그런 결과면 그건 바로 회계상 거래이고 그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계는 분계장이라는 장부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분계는 우리가 전산회계에서는 분계를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전표 입력이라는 작업으로 메뉴가 분계라는 메뉴로 안 돼 있고 전표 입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할 때 우리는 분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수동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분계 이후 단계부터는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다음 분계 이후의 작업은 전기라는 작업을 하는데 전기를 함으로써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에 전기라는 것은 뭐냐?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전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그 FAT 1급에서는 전기라는 용어를 질문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수가 뭐가 있죠? 2급 있죠, 2급. 2급은 그런 것들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적인 거. 이런 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전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험에는 아직 FAT 1급의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기본 사항들을 모르면 안 돼요. 예,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지금 1급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일상 업무, 항상 일상적인 일로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결산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계속 가고 있죠. 지금 4월이지만 눈 깜짝하면 이제 12월이 와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이라는 하는 거는 결산의 절차가 있는데 결산의 절차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결산의 절차 중에서 어제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수정 전 시산표 만들어 봤죠. 예.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은 분계와 전기가 착오 없이 잘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들 분계도 연습해 봤고 전기도 해 봤어요. 그리고 결산 절차에서 수정 전 시산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차변 대변의 합계끼리 서로 일치했고 또 차변과 대변의 그 잔해끼리 서로 일치했어요. 예, 그래서 분계와 전기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산표가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오류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두 가지는 발견이 안 돼요. 통째로 누락시킨 거. 거래 자체를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렸어요. 차변 대변 전부 다. 그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죠. 이중으로 기록했다든가 아니면 삼중 기록했다든가 차변 대변을 똑같이 더블 또는 따더블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발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가 만능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뭔가를 빼먹었다든가 뭔가를 이중으로 했다면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차변하고서 대변을 빼먹었다든가 바빠가지고 전표를 막 눈 감고 입력하다가 이게 동그라미 하나 잘못 친 거를 미처 발견 못하고 일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제 제가 말했지만 요즘은 뭐 손으로 장부를 한다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는 말을 안 해줘요. 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속 밑에 빨간 줄로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 차변 대변이 안 맞는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시산표가 안 맞아서 고생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작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결산 수정 분계는 그 회사의 회계팀에서 조금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는 우리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순수한 단기분으로 재정리하는 것이고 또 자산과 부채를 현재 가치로 다 정리합니다. 만약에 외국에 자산이 있다 그러면 외국의 자산을 결산기일 12월 31일 우리 한화의 그 환율 가치로 다시 재평가하고 또 외화의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외화 부채도 또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다시 표시합니다. 이 환율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 우리 회사 우리 국내에 있는 법인들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 달러로 표시하지 않거든요. 한화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 갚아야 될 부채라든가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한화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결산일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회계 처리해 가지고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같으면은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도 설정해야 되고, 또 종업원들을 1년간 일을 시켜 먹었으니까 퇴직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게 해야 할 일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계는 왜 해야 될지 뭐 조금 막연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쭉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어요. 보험료 같은 거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전부
표현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충실하게 표현해라 그랬잖아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발생주의 원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산 부채도 마찬가지로 대충 5월 달에 자산 평가한 걸 그대로 기록하지 말고 5월 달의 환율과 12월 31일 날의 환율이 다른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회사 상품 재고를 여름 때 월 여름의 가격으로 내가 딱 평가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겨울에 폭락을 했어. 한 50%가 가격이 떨어져서. 근데 여름 한 6개월 전에 가격으로 딱 장부를 잡아놓으면 그게 뭐 현실성이 없죠. 충실한 표현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면은 그 회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12월 31일 현재 이 회사의 재고자산이 이것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 수정 분기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순환과정 공부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이제 조금씩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수정후 시산표를 만듭니다. 수정후 시산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 했으니까 결산 수정 분기를 안 했으니까 수정후 시산표는 그냥 수정전 시산표하고 똑같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부의 마감이라는 얘기죠. 장부를 마감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제 이제 여기까지는 한 셈입니다. 이거 없다고 생략을 했으니까 이것까지 했다. 수정전 시산표 만들었고 그것은 수정후 시산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끝 무렵에 막 손익계정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수업을 딱 중단했어요. 이 손익계정 마감과 이어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결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 회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 프로그래밍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로 실무자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뒤는 전부 자동화가 됐어요. 뒤에는 자동화가.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어제 실습지를 꺼내서 요걸 꺼내기 전에 우리 책에 있는 그 공부를 해야죠. 교과서를 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56이요? 자, 56페이지 보시면은 저기 지금 바로 이 부분부터 할 차례죠. 손익계산서 계정의 장부 마감. 손익계산서 계정의 장부 마감 이 말이나 손익계정 마감 뭐 같은 말입니다. 손익계정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0으로 만들어 마감을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네. 자, 1번 총계정 원장에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 우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그 배포해 드린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립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인쇄가 그냥 다 되는 바람에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하고 자 여러분 손익 계정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다 그리세요 하고 노트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달라요. 직접 그려본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그려주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예.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저걸 내가 그렸다는 걸 잘 기억 못해요. 예. 자, 그려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 왜 이 손익계정이 필요하죠?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손익계정을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하라. 자,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익계정,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손익계정인데 여러분이 이 손익계정을 손익계산서라고 그냥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후 판료소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자,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차변에 표시했나요? 대변에 표시했나요? 예, 여기에 수익이 와야 되죠? 예,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2번의 내용을 잘 보면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 가로 열고 집합손익,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것도 손익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집합손익이라고 하느냐? 이 손익계정은요, 집합을 시켰다가 뭘 집합시킨다?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킵니다. 결산 때 집합, 수익은 오른쪽으로 대변으로, 비용은 왼쪽 차변으로 집합해놓고 여기 손익계정에 한 가지 잠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예. 수익과 비용의 크기를 딱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크면은 자본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비용이 더 커서. 예. 우리가 항상 이익을 내야 되겠지만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자본으로 가요. 자본의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전부 자본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 미처리 결손금이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하는 이런 개정 과목 이름이 좀 길죠. 어렵고 그게 다 자본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잔액시산표를 얘기할 때 수정전 잔액시산표 등식을 보면은 오른쪽에 자본에서는 기초자본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는 다 기말자산, 기말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본만 기초지? 자본만 기초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집합손익이 자본을 바꿔요. 이 집합손익 계정이 수익과 비용을 딱 비교해가지고 그 잔액을 자본으로 보내준다니까요. 자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본이 바뀌어야 그에 비로소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장부를 옮겨 적는다는 게 뭐예요? 전기하는 거잖아요. 전기. 예. 총계정 원장에서 손익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거, 대체시키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전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전기하고 거의 옮겨 적는다는 의미하고 아주 비슷해요. 대체시킨다, 뭐 이월시킨다, 상계시킨다, 뭐 이런 말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듣는데
뭐 2호라고는 좀 차이가 있군요. 대체하고 상계. 예. 제 거에서 깡. 대체하고 상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바로 대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밑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차변의 수익 계정을 적었어요. 그러면 수익이라면은 우리가 어제 수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수익하고 이자 수익.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수익 계정이 이자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대변의 손익. 예. 대변의 손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익 계정으로 이제 전기를 할 때 손익 계정을 찾아가지고 손익 계정 대변에다가 대변의 손익이니까 대변에다가 여기 상대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면 여기다 밑에다 쓸 걸 그랬구나. 이자 수익 XX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수익 계정에다가는 수익 계정의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쓰고 이거는 이제 손익 계정이니까 손익이라고 쓰고 XX 얼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 여기서 말하는 0이 됩니다. 수익 계정이 0이 돼요. 이 수익 계정을 0으로 만들어야 이 장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부 마감이라는 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자,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자, 우리 2번 실습하는 겁니다. 2번 수익 계정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0을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은 분계가 필요해요. 먼저 분계해야 돼요. 장부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분계를 어디다 하느냐? 여러분들 이 분계하라고 여기다 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시산표 양식 그 밑에 보시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에 손익 대체 분계를 하고 02번의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수익 계정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를 손익 계정을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네. 그러면은 금액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가서 장부를 한번 볼까요? 자, 수익이 뭐뭐 있었느냐? 이자 수익이 있었고 또 수수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금액도 이자 수익은 5만 원, 수수료 수익은 8만 원이에요. 네. 요 두 개를 대체하는 분계를 지금 써보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아까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변의 수익 계정이라고 그랬죠? 예, 이자 수익 얼마였죠? 예, 5만 원. 대변은요? 예, 집합 손익 해도 되고 그냥 손익 해도 돼요. 손익 5만 원. 이 분계가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죠. 예, 수수료 수익 차변에 8만 원. 대변에 손익 8만 원. 예, 순익이 아니라 손익. 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수익 계정을 딱 수익 계정이 두 개만 있었으니까 분계 두 개로 끝나죠. 우리 근데 실제 회사에서 수익 계정이 두 개만 있을까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계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업이 왜 중요하냐? 이 분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예, 참 편해졌죠. 그러니까 이 분계를 여러분이 자 결산합시다 하면서 만약에 시험에서 무슨 회사의 결산을 수행하셔. 수익 계정을 손익 대체 분계하는 결산을 수행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왜? 프로그램이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그냥 지가 분계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요 분계가 여러분 떠오르게끔 요거 누르고 이 분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예, 분계가 보이긴 보입니다. 예. 자, 수익 그러면 수익 계정을 손익 대체 분계를 했는데 책에서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볼까요? 예. 이번에는 전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전기하고 가겠습니다. 저 3번 하기 전에 자 전기 합시다. 자 여러분 전기를 할까요? 자 요거부터 전기를 먼저 할까요?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봅시다. 예,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서 12월 31일 날짜를 입력하고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을 기록할까요? 자, 이자 수익 계정 차변을 찾아서 12월 31일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전기 맞죠? 네.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적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분계한 요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자 수익 계정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서 같은 쪽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쓰고 5만 원. 틀림없죠? 네. 자, 이번에는 이쪽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반대쪽 대변도 해야 되죠. 그러면 손익 계정에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예, 대변을 찾아갑시다. 자, 손익 계정의 대변을 찾아가서 상대 계정과 날짜 손익 계정에서는 날짜 쓰지 마세요. 왜냐? 손익 계정은 보나마나 다 똑같아. 예, 기말에 하는 거예요. 날짜가 의미가 없어 이거는. 예, 그래서 날짜 생략하고 상대 계정 손익 계정 대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계정 과목 이름이 뭐예요? 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분계 하나 전기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분계 전기합시다. 네, 수수료 수익 계정 차변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씁니다. 수수료 수익 계정 차변에 12월 31일 네,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기록하고 8만 원을 기록합니다. 8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을 또 전기해야 되죠. 대변은 손익 계정 대변을 찾아가서 상대 계정 과목 예, 수수료 수익이라고 기록하고 예, 8만 원 기록합니다. 네. 전기 끝났어요.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분계와 그리고 전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부를 이제 이 수익 계정을 일단 마감을 해보면은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원래 손으로 그어드려야 되는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시죠? 줄 딱 긋는 거. 예. 이렇게 예. 주판이나 자를 대고 이게 두 줄을 딱 그어요. 이건 이제 전산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수기로 장부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를 대고 이렇게 사선도 이렇게 딱 긋습니다. 이렇게 딱 긋고 여기다 합계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5만 원 줄 맞춰야죠. 5만 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죠. 이게 이제 장부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익도
8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용 계정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는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비용 계정 손익 대체 분계 이렇게 써놨네요. 네. 자, 우리 책에 순서하고 딱 맞춰 놨어요. 자, 책에 보니까 3번.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네.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 이때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대변에 비용 계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계정 중에 급여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 예, 급여 3만 원. 차변에 손익 계정을 기록합니다. 예, 손익 3만 원. 차변에 이렇게 하면 급여 계정에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전기하는, 즉 대체시키는 분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전기하게 되면 대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원장에서 비용을 찾아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비용은 달랑 하나예요. 예, 급여, 급여 하나만. 비용 알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네, 뭐 세금과 공과, 차량 유지비, 네, 엄청 많아요. 네, 비용 개념 과목이. 자,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실습에서는 그냥 하나, 네, 급여. 자, 급여 계정에 지금 3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려면 급여 계정을 대변에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분계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에는 손익 3만 원, 대변에 급여 3만 원. 이러한 분계가 필요하죠. 이러한 분계가 비용 계정을 손익 대체시키는 분계 우리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전기해야겠습니다. 전기하러 갈까요? 자, 이번엔 차변부터 그냥 해볼까요? 자, 손익 계정 차변을 찾아가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 급여라고 쓰고 3만 원 기록하면 돼요. 예. 자, 차변부터 한다면 뭐 전기를 차변부터 하든 대변부터 하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 계정 차변을 찾아가서 상대 계정 과목 급여라고 기록하고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변을 전개하겠습니다. 대변은 급여의 대변을 찾아가지고 급여 비용 계정의 대변을 찾아서 12월 31일 예,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쓰고 3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감을 합시다. 또 이것도 선을 그어서 대변도 3만 원. 네, 차변 대변 전부 3만 원. 차변 대변을 3만 원. 이렇게 하면 비용 계정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전부 마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교재에서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나 보겠습니다. 4번.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으로 대체한다. 네. 제가 그랬죠? 이 손익집합계정, 예, 여기에서 나중에 자본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손실이 나도 자본으로 가요. 그러면 자본 감소. 이익이 나도 자본으로 가요. 그러면 자본 증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은 아주 건실한 기업이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본이. 그래서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주 건실한 기업이 되는 거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부채가 돼버립니다. 모두가 다 부채. 그래서 회사를 청산한다 그러면 청산하고 나면은 주주가 자기 것 챙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값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예, 휴지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없어지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왜냐? 저 회사 이거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n분의 1 주식수로 나눠보니까 하나도 없네. 주식 가치가 없는 거죠. 주식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나눠보니까 내 지분이 이만큼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 자본 잠식.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IMF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 잠식된 기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도 기업의 경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죠. 예. 지금은 그걸 우선 금융기관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 위험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를 안 해버려요.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나쁜 기업들은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너무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자,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으로 대체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 자, 첫째,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거. 예. 아까 제가 이익이 났을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이 있을 때, 법인 기업이었을 때, 개인 기업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개인 기업에서는 그냥 자본금이에요. 개인 기업의 자본은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기업은 그냥 대변이 자본금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자본이 계정 과목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요. 예, 또 5가지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계정 과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의 자본은 계정 과목이 복잡해요. 그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이해가 가시죠? 이익잉여금. 예, 느낌이 오죠? 이익잉여금이 뭔지. 예, 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은 돈. 어디서 남았냐?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서 남은 돈. 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 그 기업 내에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유보되어 있다. 유보, 모아놨다. 이런 얘기죠. 자, 미처분이란 말은 무엇이냐?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 처분이라는 건 뭐냐?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배당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규의 투자를 아니면 신기술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적립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결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 상태예요. 이거는 아직
지금 결산 단계니까. 그래서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뒤에 이익잉여금 이 말이 들어가면 미처분이 들어가면 이익이 났는데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도 나중에 이제 만나게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알았는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그럼 뭐냐? 2월 넘긴다는 뜻이에요. 차기로 넘어가는 거. 예. 자,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만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손익계정에서 넘어갈 때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쓰고 있다. 개인기업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자본금이다. 예. 개인기업은 자본금이고 법인에서는 자본이라는 거 하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의 한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 그리고 대변이 손익이 됩니다. 자, 미처리 결손금은 자, 결손금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말하는 이것의 이익잉여금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난 잉여금이고 남은 돈이고 결손금은 손실을 그렇죠.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처리 결손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손금이에요. 예. 이제 결손금은 이제 그 법인에서 이 결손금을 다른 어떤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자본 잉여금에서 대체해 가지고 이 결손금을 해결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감자를 통해서 결손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감자 주주들이 책임을 집니다. 예. 자, 내가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10% 감자합시다. 그러면 주주 한 주, 10주가 9주가 되고 50% 감자합시다. 그러면 10주가 5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 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 주식을 이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알 거예요.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걸 뭐 처분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를 결정했다. 네, 50% 감자 그러면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절로 50주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왜 하느냐? 예, 이런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주주의 돈 가지고 결손금 없애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재무제표가 미처리 결손금은 이제 그 자본의 마이너스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손익계정을 보시게 되면 이익이 났어요. 왜냐? 수익의 합계는 모두 네, 그렇죠. 수익의 합계는 13만 원이요. 비용의 합계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칸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분계를 먼저 해야 돼요. 예. 자, 세 번째, 여기 4번의 세 번째 줄에 손익 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 분계를 여기다 기록해라. 예. 이익이 날 줄 알고 미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개정 과목도 딱 알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손익이라고 10만 원, 대변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기해야 돼요. 자, 손익계정을 찾아가서 차변에다가 기록하겠습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손익계정을 찾아가서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기록하고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 기록해야 되죠. 네, 대변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을 찾아가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딱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에 대변에다가 손익, 네, 날짜 쓸까요? 12월 31일 손익 10만원 이렇게 기록했고요. 제가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고 괄호 열고 자본이라고 표시한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잘 모르니까 자본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급여는 비용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수익입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표시해 준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써줍니다. 그냥 수수료 수익 이렇게 해놓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수익 이런 거 써줄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수업 목적상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익계정은 이 임무를 수행하고는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종이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고 회계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 손익계산서만 보여요. 손익계산서만.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상에서는 가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메뉴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로 보이냐면 손익계산서로 보여요. 손익계산서로.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질 때는 이 자리에 이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와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손익에 여기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 있는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이거는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 그래서 우리가 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이다. 임시 계정. 장부로서 남아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네, 우리가 이미 마감하면서 지나왔어요. 마감할 때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후 두 줄 긋고 마감한다. 아까 합계 다 냈고 딱 줄 그어서 마감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기로 할 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로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어떤 로직으로 손익계산서가 나왔는지 이걸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그 흐름을 그려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계도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분계도. 이제 이런 분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분계를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가능한 근데 보여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 보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손익계정은 마감이 됐는데 아직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을 마감하자 이거. 이제 손익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 마감하는 방법 정확히 알았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